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 정신을 계승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며 북한을 향해 사실상의 대화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이슈엔 한반도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의제 가운데 한반도 정세 관련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고 향후 북한의 행보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Our two nations also share a willingnes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the DPRK, to take pragmatic steps that will reduce tensions. Now, we put that forward. We're waiting to see if Pyongyang actually wants to engage. The ball's in their court. We've made clear we're prepared to pursue this diplomatically.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기초한 대화를 이어가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그동안 미국이 쓰지 않았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들어갔는데요. 교수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번에 그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렸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두 정상께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북한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다 표명해 주었다면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기존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싱가포르 합의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북미 대화와 북미를 진전시키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 측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해주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가장 궁금하고 또 중요한 건 아무래도 북한의 반응일 텐데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반응을 딱히 내놓지 않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북한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무언가 계기와 명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다려온 것이고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책 그리고 유연한 입장을 표명해 주신 거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그 한미 간의 입장 표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한은 내부적으로 그럼 북미 대화 재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를 재개를 한다면 그럼 어떠한 대화의 출발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미국 측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충분히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수님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귀국 사흘 만에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도 지금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북한과 이제 접촉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이번 방미의 목적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 차원에서 그러한 큰 틀에서 얘기를 했으면 이제 실무 차원에서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미는 그러한 과정을 시작하는 그러한 중요한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동평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이산 과정 상복을 갖다가 촉진한다든지 그다음에 남북 경협 이런 협력 부분을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남북 협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뉴욕을 먼저 방문했다는 것은 거기 주 유엔 대표부가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부, 미국 대표부, 각국의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엔 대표부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다루고 이제 그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서 대북 제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대표부 그리고 미국 대표부와 그 의견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대북 정책 특별 대표 임명 사실을 깜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김 대표 임명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는데요. 성김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 정리했습니다. 한국계인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 미국 대사 등을 지냈습니다.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대북 외교에 깊이 관여했던 대표적인 북핵통인데요. 특히 2018년 주 필리핀 대사 시절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날까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합의문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성김 대표 임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이란 표현 대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직책명에 넣었습니다.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네, 교수님 이 4개월간 공석이었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북한을 잘 아는 인물이 임명이 됐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대화의 신호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김 대사의 대북 특별대표 임명은 북한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 성김 대사가 한국어에도 여전히 능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 있어서 뭔가 언어 소통의 장애로 인해 가지고 뭔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는 그 효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우리가 이만큼 너희를 잘 알고 그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진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실무팀 대표로 임명했다. 그리고 그의 그 지도력을 따라가지고 리더십을 따라서 이제 전문성 있는 대북 특별팀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대화에 나와라. 그래서 무엇보다 북핵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이러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이번 회담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만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조건이 좀 충족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I would not give him all that he's looking for. I'd have to know specifics. But the idea of never meeting with North Korea, I would make sure that my team had met with their counterparts, and I knew exactly what we were meeting. 지금 이 말을 보면 이제 그동안 정상 간 합의를 중시했던 그 트럼프식의 대북 접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 교수님, 그동안 이제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공동 성명에는 북한이 그동안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던 인권 문제 개선 이런 문제가 포함이 됐고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라 이런 것도 촉구를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런 내용, 이번에 성명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겠다. 원론적인 그 한마디, 사실 그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겠다 이 부분은 딱 한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한다, 노력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그것을 초래한 김정은 정권을 비난한다. 그리고 뭔가 개선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북한 정권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원론적인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편에서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비핵화에 있어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을 분명히 막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그런 부분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부분이라든지 인권 부분을 확인했다고 해서 북한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거나 비판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미사일 성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지침 종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당시 박정희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미사일을 개발하자 미국이 제동을 걸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가 사거리 180km, 탄도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제약이 점차 완화되다가 2012년 이후엔 사거리 제한이 800km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번에 종료되면서 우리나라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우주 로켓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후에 주한 중국 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중국의 국익을 상하게 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 미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전격 합의한 것, 중국 견제의 목적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측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경제 측면에서 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측의 입장에서의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지침 종료를 갖다가 요청한 것이 미국 측이 아니라 우리 측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국익에 있어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지난 한 40년 동안 한국은 미사일 지침 관련해서 가장 모범국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더 이상 한국에게 이러한 지침을 부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우리 한국 측의 내부 결론이 있었고 결정이 있었고요. 미국 측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경제를 위해서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과 한국은 입장이 다르죠. 즉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안보적 위협이 없다면 미사일 능력을 갖다가 중국 측에 겨냥하거나 중국을 위해서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고 한중 간의 협력에 있어서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을 확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미사일 지침뿐만 아니고 이번 회담에서는 이제 타이완 문제도 이제 직접적으로 좀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그 타이완 해협 또 이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이 즉각 반발을 또 했어요. 그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 한번 들어보실까요? 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事关中国主权和领土完整，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我们敦促有关国家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玩火。 교수님, 방금 들으셨지만 이제 불장난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 그 외교적으로 그렇게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 그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과 어떤 그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제 대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이 저렇게 나오면 북한이 그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즉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동력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중국이 북한의 태도를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 이외에는 어떤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혈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철저히 계산과 실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아무래도 한중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 그리고 북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지 북중 관계가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정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도 보건 의료 사업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 낙후된 병원 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함경남도 인민병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가 소개한 함경남도 인민병원입니다. 6층짜리 본관 건물과 2동의 부속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회색이었던 건물 외관도 밝고 화사하게 단장했고 현대적인 느낌의 수술실과 진료실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도 인민병원이 개건됨으로써 도 안의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건강한 몸으로 국왕조국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이후 인민건강증진이라는 표어 아래 지방 거점병원의 현대화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최북단 양강도에 개원한 삼지연시 인민병원. 자기 공명 영상 시스템 등 최신 설비와 화상 진료 시스템까지 갖춰놨는데요. 지방인민병원의 본보기로 훌륭히 건설된 삼지연시 인민병원 개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북한 매체는 이 병원을 지방병원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포특별시 인민병원, 평안북도 정주시 인민병원이 잇따라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 보건당국은 의료시설 현대화에 맞춰 의료기구를 생산하는 공장들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기들이 지금 공장에서 새로 개발해가지고 생산되고 있는 치과종합치료기와 이비인후과 종합치료기들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흉터를 만들어가지고 자체로 다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김정은 위원장이 마구잡이식 공사라고 질책했던 평양종합병원은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은 다 지어놨지만 대북 제재로 첨단 의료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가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토끼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사육하는 토끼가 남한의 600배나 되는 3천만 마리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토끼 사육을 적극 장려하는 건데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 강원도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토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사육장에 수백 마리의 토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데요. 청년동맹위원회 소속 청년들이 학교에 파견돼 토끼 사육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여기 안병군 배하고급중학교를 모체로 이 우량 품종의 토끼들에 대한 용량 관리와 새끼 나이 조직을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어서 올해에도 많은 순종 토끼들을 생산해서 도안의 학교들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전국의 공장과 기업소, 학교들이 요즘 토끼 사육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남한은 토끼 사육이 계속 줄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3천만 마리의 토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선 한 학교당 1,000마리 토끼 키우기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 당국이 토끼 사육을 장려하는 이유는 식량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육 비용이 적게 들고 번식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몸집이 큰 토끼를 집중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평성 수의축산대학교가 개량한 룡포 토끼가 바로 그 품종입니다. 한 배 새끼 나이수가 보통 10마리가 넘고 평균 5.5kg, 특수한 개체는 7kg에 달합니다. 북한 농장들은 토끼가 먹을 풀까지 따로 재배하고 있는데요. 습기에 약한 토끼 체질에 맞춰 풀을 말려서 준다고 합니다. 북한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를 겪은 만큼 토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 소독과 예방접종 등 다양한 방역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최단 기간 안에 최상의 성과를 내는 북한의 건설 방식을 속도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남북예창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최근 북한이 평양 만세대 주택 건설 현장에서 평양 속도라는 구호를 꺼내들었습니다. 1950년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썼던 구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속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성과급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고비 때마다 등장하는 북한의 속도전을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 준비에 바쁜 한 여성. 작업복에 안전모까지 착용하고 평양시 만세대 주택 건설 현장에 도착했다. 원래 화초 사업소에서 일하던 이 여성은 주택 건설 현장으로 일터를 옮겼다고 한다. 그때 경의하는 김정은 당직께서는 평양시 어만세대 산림집 건설은 저와 같은 평양 수도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당이 벼르고 준비해온 수건 사업이라고 절절하게 윤설하셨습니다. 지난 3월 평양시 만세대 주택 건설의 대대적인 착공식을 연 북한 당국은 각계각층의 근로자들을 건설 현장에 대거 투입해 공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단기간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북한식 속도전이 펼쳐진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핵심 구호는 평양 속도다. 여기는 새로운 평양 속도, 건설 신화 창조로 들끓는 평양시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장입니다. 북한 매체는 착공 일주일 만에 기초 굴착 공사가 마무리됐고 2달 만에 콘크리트 작업에 돌입했다며 평양 속도전을 선전하고 있다. 평양 속도는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평양을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등장한 경제 선동 구호다. 북한 당국은 1950년대 속도전을 통해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평양시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14분 만에 살림집 한 세대씩 조립하는 놀라운 속도가 창조되었으며 기적적인 이 건설 속도를 두고 사람들은 평양 속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민학교 1학년에 착 입학할 때 제가 그 구호를 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8살이 됐거든요. 그때 구호가 뭐였던가 미국 놈들이 이 전쟁을 끝내면서 말하는 게 100년이 돼도 평양이 일도 못 쏜다 이랬는데 우리가 빨리 평양을 일도 지어야 된다. 이게 당의 구호됐어요. 1950년대 후반엔 천리마 운동이 등장했다. 강선제 강소가 들끓으면 전국이 다 들끓게 됩니다. 천리마를 단기세로 달리자. 실제 이러한 속도전은 북한 공업 분야 성장률을 높이고 식량 생산량을 늘리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당시 강계정신, 희천 속도 등을 내세우며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속도전에 주력했다. 당 창건 70주년이었던 2015년부터 본격적인 속도전 열풍이 일기 시작했고 2016년 7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북한 전역으로 속도전을 확산시켰다. 평양 미래과학자 거리와 백두산 영웅 청년발전소 등 대형 공사가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당시 방영된 기록 영화는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속도전식 건설에 얼마나 치중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대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그처럼 방대한 건설 공사를 인민군대를 내세워 짧은 기간에 해제길 결심을 내리셨습니다. 인민군 복장을 갖춘 북한 군인들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돌을 나르고 담을 쌓는가 하면 폭포수를 맞으며 벽에 통나무를 박아넣고 대못을 잡고 있는 동료의 손 위로 망치질을 하는 위험천만한 장면도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목까지 물에 잠기는 개천에선 이른바 인간 다리가 만들어졌다. 군인들 어깨에 나무 판자를 올려 다리를 만들면 다른 군인들이 밟고 지나가며 공사 자재를 옮기는 모습이었다. 이 과정에서도 강조되는 것은 어김없이 속도였다.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이 바다를 메우라고 하면 바다를 메우고 산을 떠옮기라고 하면 산을 떠옮겨야 합니다.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건설에서 조선 속도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2016년 열린 7차 당대회는 새로운 속도전의 탄생을 알렸다. 바로 말리마 속도다. 천리마보다도 10배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라는 의미의 말리마 속도.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 말리마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면서 말리마는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속도전 구호로 자리매김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조선 속도를 창조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말리마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말리마 속도전의 대표 상징물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평양 려명거리다. 말리마 속도 창조의 자랑찬 증견자, 말리마 속도 창조의 거향 려명거리. 북한 매체는 최근 천리마 운동을 다시 강조하며 평양 속도와 같은 속도전 구호를 끊임없이 등장시키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 역시 천리마 운동 다시 배우기가 한창이다. 천리마 작업반을 추억으로만 간직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수리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해내야 하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진실성의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북한식 속도전의 이면에는 주민 사상 교양이라는 목적이 뒤따른다는 게 탈북민의 증언이다. 천리마 운동 기본구호는 뭔가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런 구호됐어요. 그래서 한 개 작업반을 한 사람처럼 묶고 지어서 사상개조해서 그 사람이 정말 당을 위해서 일하게끔, 이게 바로 천리마 운동이에요. 결국 대북제재와 국경 봉쇄가 이어지는 현재 위기 국면에서 1950년대 전후 복구 과정의 속도전을 다시 강조하면서 주민 결속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집권 10년이 거의 고난행군기 수준으로 경제 위기거든요. 대북제재, 코로나, 그다음에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설정했던 모든 목표들이 다 모두 미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해 놨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 동원을 하고 지금 속도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당국은 평양시 만세대 주택 건설 과정에서 물질적인 보상 제도도 시행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훈 북한 내각 부총리는 5월 21일 노동신문을 통해 건설장 일꾼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승한 조에 대한 물질적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내부 경쟁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 북한 조선중앙TV도 최근 공사 현장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근로자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전림액 소속 부대의 한태성, 리경일, 김국력 동무들은 매일 계획을 150% 이상 넘쳐 수행해서 부대가 앞서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북한이 주민 결속이나 군중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거 말고도 노동신문을 보면 만세대 공사장에 모두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누구누구 이름 부대, 누구누구 부대, 평양의 무슨 여단 거리, 무슨 여단, 이렇게 다 할당을 해서 강제로 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거죠.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굳게 믿고 자력갱생을 높이 발휘할 때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의 새로운 평양 속도의 창조자들이 더욱 굳게 새겨안는 진리입니다. 70년 전의 구호 평양 속도까지 부활시켜 경제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북한. 고비 때마다 등장하는 북한식 속도전이 평양 만세대 주택 연내 완공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네, 동해북부선 최북단 제진역에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가 최근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운행을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열차라고 하는데요. 최연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제진역은 2007년 금강산을 출발한 열차가 시범 운행한 뒤 현재는 인적이 끊긴 이 기차역인데요. 네. 현재는 학생들이 이 체험 학습을 하기 위해서 기차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 견학을 하려면은 실제 북한행 열차를 탑승한 것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탑승해 봤는데요. 출경 심사를 거쳐야 하더라고요.
북한의 이곳저곳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5칸의 열차였는데요. 평화 열차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국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최전방인 만큼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한반도 분단 상황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통일 전망대로 가는 길목에 동해 북부선 최북단 제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던 이곳에 학생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통일로 가는 평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진역을 찾아온 학생들입니다. 만약에 남북관계 사이가 좋아진다면 내일이라도 열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운행하는 열차는 아니지만 북한뿐 아니라 유럽까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선택하면 모바일 승차권이 발권되는데요. 프랑스 파리까지 가고 싶어요. 파리까지 가면 약간 더 풍경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요. 평소에 궁금했어요. 출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경 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현재 북측과 남측은 모두 한반도를 한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넘나든다는 뜻으로 출경, 입경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경 심사까지 받아보니까 정말 북한행 열차를 타는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드는데요. 네, 저는 방금 출경 절차를 모두 완료했는데요. 지역 간의 경계를 넘는 출경 그리고 입경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북한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진역은 군사 분계선 넘어 북한 최남단 감호역과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남북 출입사무소 설치에 합의하면서 2006년 완공된 기차역인데요. 그리고 2007년 5월 17일 금강산에서 출발한 북한 열차가 처음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운행된 열차가 없었습니다. 남으로도 북으로도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운의 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요. 2007년 시험 운행을 한 이후로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진역은 고립된 섬처럼 잊혀져 가는 듯 했는데요. 지난해 4월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 연결을 위한 추진 기념식이 열린 이후 지난달 27일 통일로 가는 평화 열차가 문을 열었습니다. 통일부에서 실시한 2019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7.5% 감소했다는 발표를 듣고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체험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통일부와 코레일의 협조를 받아 부산항에서 제진역까지 기관차와 객차를 옮겨왔다고 하는데요. 약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학생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통일로 가는 평화 열차는 총 5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북한의 문화를 가상 체험할 수 있고 통일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철길을 통해 펼쳐진 역사적 사건들이 가장 먼저 학생들을 반깁니다. 헤이그 특사나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대표팀들이 철도를 타고 유럽 대륙까지 나아갔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여행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그럼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컴컴한 객차 안, 본격적인 여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은 가상으로 북한을 둘러볼 수 있는 기대로라는 이름의 객차인데요. 진짜 가는 것 같아. 진짜 설렌다는 기분이야. 여기는 진짜 보면 좋을 것 같다. 제진역을 출발해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평양 시내를 거쳐 백두산까지 북한의 관광 명소들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이런 영상들이 학생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은 평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평양체험관입니다. 이쪽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로 객차에서는 평양 시내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발전된 듯한 평양 모습에 학생들도 놀라는 모습입니다. 많이 발전했죠. 안내 직원의 설명을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는 학생들. 영토를 맞대고 있는 북한에 자유롭게 갈 수 없는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그냥 못 가는 게 좀 아쉬워요. 나중에 통일돼가지고 그 기차가 연결되면은 기차 타고 한번 가서 평양냉면을 좀 먹고 싶어요. 어디선가 흥겹게 들리는 아코디언 멜로디. 마치 축제를 즐기듯 학생들은 잔뜩 신이 난 것 같네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도와주시라요. 이 네모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우리 지성티 어린이는 저 네모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평화롭게. 평화롭게? 왜 평화롭게 만들었으면 좋을까요? 북한이랑 남한이랑 전쟁을 했으니까 그 전쟁한 걸 서로 화해를 하고 평화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넣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북한을 체험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열차에서 내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열차를 타고 북한을 빨리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통일되면 더 재밌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통일되지 않아서 막 아쉽고 그래요. 교실에서 이론이나 뭐 영상으로만 하던 그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 즐겁고 효과도 컸던 것 같습니다. 썰렁하기만 했던 재진역은 통일 체험의 현장으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재진역을 가득 채운다면 북한행 열차를 실제로 탈 수 있는 날도 다가오지 않을까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보도하지 않은 북한 노동신문이 주민들에게는 외국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직까지 대화 의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평안남도 증산군이 포퓰러 나무를 빨리 자라게 하는 재배 기술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